오늘 저는 다시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1월 1일 아주 조용하게 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설정했고 서두르지 않으려고 일부러 여유를 남겨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일을 멈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던 시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전까지의 제 하루는 항상 일정표와 메신저, 회의와 마감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해의 하루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회의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먹고, 놀고, 재우고, 그리고 처음이라 서툴지만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육아 사이클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시간에 맞춰 저도 같이 쉬어야 했고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하루의 계획은 아무렇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하루 속에서 이상하게도 조금씩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해보고 싶던 앱 개발도 해봤습니다. 처음엔 결과를 내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평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앱스토어에 남았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남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나로서 무언가를 남겼구나 라는 감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과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메일을 보내지 않는 날에도, 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날에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다음 목표를 생각했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조금 쉬면 불안했고 속도가 느려지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춰보니 존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또렷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복직을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도망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조직이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택을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리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조직이라는 공간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일해보며 배운 것들과 조직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 사이에서 지금은 이쪽의 무게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하나만큼은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일하지 않겠다고. 속도에 나를 맞추기보다 내 리듬을 의식하며 일하기, 항상 앞서기보다 넘어지지 않게 나의 페이스를 확인하며 걷기, 모두가 뛰고 있을 때도 내 호흡을 잃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빨라지는 방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잘 보이기 위한 에너지보다 오래 남아있기 위한 에너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저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일을 바꾸고 있고 조직과 개인의 경계는 흐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일해야 할까? 조직일까? 혼자일까?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일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속도로, 어떤 호흡으로, 어떤 하루를 반복하고 싶은가? 저는 아직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직과 혼자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민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정답을 말하기보다 과정을 남기고 싶습니다. 조용히 일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2026년에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 정도의 다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